많은 분들이 뇌졸중을 갑자기 쓰러지는 병이라고만 생각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뇌졸중은 절대로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해서 뇌의 위험이 닥치기 전에 반드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아예 신호인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대한뇌졸중학회의 최신 통계를 보면 뇌졸중 환자의 약 70% 이상이 발병 전 일주일 이내에 전조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병원을 찾은 사람은 고작 20%도 안 됩니다. 나머지 80%는 그냥 피곤해서 그러겠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면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최근에 젓가락질하다가 갑자기 손에 힘이 쭉 빠지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말을 하려고 하는데 혀가 꼬이면서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신 적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나 보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기시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바로 뇌졸중이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신호를 놓치면 단 몇 시간 만에 반신불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전조 증상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뇌졸중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뇌혈관 질환 환자들을 치료해온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뇌졸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완벽하게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여러분의 건강주치의가 되어드리는 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제가 밤늦게까지 더 정확하고 생명을 살리는 의학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 주변의 부모님, 형제자매, 이웃 어르신들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니까 공유도 꼭 부탁드려요.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뇌졸중을 갑자기 쓰러지는 병이라고만 생각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뇌졸중은 절대로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해서 뇌의 위험이 닥치기 전에 반드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아예 신호인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대한뇌졸중학회의 최신 통계를 보면 뇌졸중 환자의 약 70% 이상이 발병 전 일주일 이내에 전조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병원을 찾은 사람은 고작 20%도 안 됩니다. 나머지 80%는 그냥 피곤해서 그러겠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면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뇌졸중은 사망 원인 4위, 그리고 단일 질환으로는 장애 원인 1위입니다. 한 해에 약 10만 5천 명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이 중 20%가 사망합니다. 살아남은 분들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반신마비, 언어장애, 인지기능 저하. 한순간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뇌졸중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상이 시작되고 3시간 이내, 늦어도 4시간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으면 뇌 손상을 최소화하고 거의 완전히 회복할 수 있어요.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뇌를 물이 흐르는 논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뇌혈관은 논에 물을 대는 수로고요. 뇌졸중은 이 수로가 막히거나 터져서 논에 물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물이 안 가면 벼가 말라 죽겠죠? 마찬가지로 뇌세포도 혈액이 안 가면 1분에 190만 개씩 죽어갑니다. 그런데 골든타임 안에 수로를 뚫어주거나 터진 곳을 막아주면 논의 대부분을 살릴 수 있어요. 반대로 시간을 놓치면 논 전체가 황폐해지는 거죠. 그래서 전조 증상을 아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전조 증상은 바로 수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우리 몸의 경고등입니다. 이 경고등을 빨리 알아채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뇌졸중이 정확히 뭔지, 왜 이런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경색, 영어로는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하죠. 이건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겁니다. 전체 뇌졸중의 약 80%가 이 뇌경색이에요. 혈관 벽에 쌓인 찌꺼기, 의학 용어로 플라크라고 하는데요. 이게 떨어져 나가거나 혈전이 생겨서 혈관을 막는 겁니다. 마치 하수구에 머리카락이나 음식물 찌꺼기가 쌓여서 물이 안 빠지는 것과 똑같아요. 두 번째는 뇌출혈,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이건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거예요. 약 20%가 뇌출혈입니다. 고혈압으로 약해진 혈관이 압력을 못 견디고 터지거나 혈관 벽에 생긴 꽈리 같은 것, 동맥류라고 하는데 이게 터지면서 뇌 안에 피가 고이는 거죠. 이건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에 물을 세게 틀었더니 펑 하고 터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럼 왜 전조 증상이 나타날까요? 뇌경색의 경우 혈관이 완전히 막히기 전에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다시 뚫리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이걸 일과성 뇌허혈 발작, 영어로 TIA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미니 뇌졸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혈전이 잠깐 혈관을 막았다가 흘러가면 그 순간만 증상이 나타나고 곧 사라집니다. 손에 힘이 안 들어가네? 했다가 몇 분 뒤에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별거 아니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건데요.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TIA는 48시간 이내에 진짜 큰 뇌졸중이 올 확률이 20%나 됩니다. 5명 중 1명은 이틀 안에 진짜로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TIA를 경험한 사람의 3개월 이내 뇌졸중 발생률은 15%에서 20%입니다. 뇌출혈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혈관이 약해지면서 조금씩 새기 시작하는데 이때 국소적으로 뇌압이 올라가거나 뇌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서 전조 증상이 나타나요. 특히 동맥류가 있는 경우 터지기 전에 극심한 두통이 먼저 옵니다. 환자분들 표현을 빌리자면 평생 겪어본 적 없는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두통이라고 하세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선생님, 저는 고혈압도 당뇨도 없는데 저도 뇌졸중 조심해야 하나요? 물론입니다. 뇌졸중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분들한테 더 잘 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젊고 건강한 사람도 뇌졸중이 올 수 있어요. 특히 요즘은 스트레스, 수면 부족, 흡연, 과음 같은 생활 습관 때문에 30대, 40대 뇌졸중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뇌졸중 위험이 5배나 높아집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 심장 안에 혈전이 생기고 이게 뇌로 날아가서 혈관을 막는 거죠. 그래서 나이, 기저질환과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전조 증상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요. 뇌졸중 전조 증상은 FAST라는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F-A-S-T 빠르게 기억하세요. F는 페이스 얼굴입니다. 거울을 보고 웃어보세요. 이 하고 활짝 웃어보는 거예요. 이때 얼굴 한쪽이 처지거나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지 않으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한쪽 얼굴 근육에 마비가 온 거예요. 보호자가 봤을 때 오늘 표정이 이상한데? 싶거나 본인이 느끼기에 입술 한쪽이 저리고 감각이 없다면 바로 신호입니다. A는 팔입니다. 두 팔을 앞으로 쭉 뻗고 눈을 감아보세요. 10초 정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이때 한쪽 팔이 저절로 아래로 떨어지거나 힘이 쭉 빠지면 이것도 뇌졸중 신호입니다. 젓가락질을 하다가 갑자기 손에 힘이 없어서 젓가락을 떨어뜨린다거나 컵을 들다가 손에서 툭 떨어진다거나 이런 경험 있으시면 주의하셔야 해요. S는 스피치 언어입니다. 간단한 문장을 따라 해보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렇게요. 이때 발음이 어눌하거나 말이 꼬이거나 단어가 생각이 안 나거나 상대방 말을 이해 못하면 언어 중추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평소에 말을 잘하시던 분이 갑자기 그게 저기
이러면서 말을 제대로 못하시면 바로 의심해야 해요. T는 타임, 시간입니다. 위의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조금 지켜보자, 좀 쉬면 나아지겠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골든타임은 3시간밖에 안 돼요. 망설이는 시간이 뇌세포를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FAST 말고도 또 다른 중요한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입니다. 평생 이런 두통은 처음이야.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아. 이런 표현을 쓰는 두통은 99% 뇌출혈 전조 증상입니다. 특히 뒤통수나 목덜미 쪽에 갑자기 오는 극심한 통증은 뇌동맥류 파열을 의심해야 해요. 일반 두통하고는 강도 자체가 다릅니다. 두 번째, 시야 장애입니다.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시야가 반으로 잘린 것처럼 느껴지거나 사물이 두 개로 겹쳐 보이면 뇌의 시각 중추나 시신경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커튼을 친 것처럼 한쪽이 캄캄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몇 분 있다가 다시 보이더라도 이건 TIA일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 어지럼증과 균형장애입니다. 단순히 핑 도는 어지럼증이 아니라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고 걷다가 한쪽으로 자꾸 쏠리고 중심을 못 잡고 비틀거리면 손에나 뇌간 쪽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특히 이 증상이 구토나 심한 두통과 함께 오면 더 위험합니다. 네 번째,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입니다.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깨어나지 않는다거나 자꾸 졸리고 정신이 흐릿하다거나 사람을 못 알아본다거나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면 뇌압이 올라가거나 뇌 기능이 저하된 겁니다. 특히 고령 환자분들은 그냥 치매 증상이겠지 하고 넘어가시는데 갑자기 악화된 인지기능 저하는 뇌졸중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한쪽 몸의 감각 이상입니다. 얼굴, 팔, 다리 중 한쪽이 저리거나 감각이 없거나 찌릿찌릿하거나 뜨겁거나 차갑게 느껴지면 감각신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왼쪽 다리가 남의 다리 같아요. 오른쪽 팔이 마취한 것처럼 감각이 없어요.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죠? 이것도 전조 증상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표적인 뇌졸중 전조 증상들입니다.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만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전조 증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서울에 사시는 68세 박영희 어르신입니다. 박 어르신은 평소에 고혈압이 있으셨지만 약을 잘 드시고 혈압도 잘 조절되고 계셨어요.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려고 거울을 보는데 얼굴이 좀 이상한 거예요. 오른쪽 입꼬리가 처지고 이하고 웃어봤는데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대요. 이상한데? 하셨지만 곧 다시 괜찮아지셔서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점심 먹을 때였어요. 갑자기 오른손에 힘이 쭉 빠지면서 숟가락을 떨어뜨리셨어요. 에휴, 나이 들어서 손에 힘이 없나 보다 하시면서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대요. 그래도 좀 쉬면 낫겠지 하시면서 낮잠을 주무셨어요. 그런데 저녁 6시쯤 화장실에 가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으신 거예요. 놀란 남편분이 119를 부르셨고 응급실로 오셨을 때는 이미 4시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검사 결과 좌측 중대 뇌동맥 폐색, 그러니까 뇌의 주요 혈관이 막힌 겁니다. 다행히 응급 혈전 제거술로 혈관을 뚫었지만 이미 뇌세포 일부가 손상되어서 오른쪽 팔다리에 경미한 마비가 남았어요. 지금은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으시면서 회복 중이시지만 일상생활에 여전히 불편함이 있으세요. 박 어르신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아침에 얼굴이 이상했을 때 바로 병원 왔어야 했는데 그때만 왔어도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정말 후회돼요. 네, 맞습니다. 아침에 오신 얼굴 마비는 TIA였던 거예요. 그때 바로 병원에 오셨다면 검사를 통해 막힐 위험이 있는 혈관을 발견하고 예방치료를 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저녁에 쓰러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두 번째 사례, 부산에 사시는 73세 김철수 어르신입니다. 김 어르신은 당뇨와 고지혈증이 있으셨는데 약을 좀 불규칙하게 드시는 편이셨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셨대요. 이거 좀, 저기,
그게 이러시면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시는 거예요. 아들분이 아버지 괜찮으세요? 여쭤봤는데 대답을 제대로 못 하시더래요. 그런데 5분 정도 지나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괜찮네? 뭐였지? 이러시면서요. 가족들은 불안했지만 어르신이 괜찮다. 그냥 피곤해서 그랬나 보다 하시면서 병원 가는 걸 거부하셨어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 3시 화장실 가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말을 못 하시고 오른쪽 팔다리를 전혀 못 움직이셨어요. 급히 119로 오셨지만 이미 6시간 이상 지난 상태라 혈전용해제를 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측 반신마비와 언어장애가 남았고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계세요. 김 어르신 아들분이 제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녁 때 말을 못 하셨을 때 제가 억지로라도 병원에 모시고 왔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셔서 정말 제 잘못입니다. 아니에요. 아드님 잘못이 아닙니다.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사례, 이건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61세 이순자 어르신인데요. 이 어르신은 기저질환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극심한 두통으로 깨어나셨대요. 평생 이런 두통은 처음이라고 하실 정도로 뒤통수가 터질 것 같은 통증이었대요. 다행히 이 어르신은 전에 TV에서 본 기억이 있으셨어요.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은 뇌출혈일 수 있다는 내용을요. 그래서 바로 남편분을 깨우시고 응급실로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뇌동맥류 파열 직전 상태였습니다. 동맥류가 조금씩 새면서 두통을 일으킨 거예요. 완전히 터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응급수술로 동맥류를 클립으로 막아서 완치하셨습니다. 만약 그냥 두통이겠지 하고 진통제 드시고 주무셨다면 몇 시간 뒤에 동맥류가 완전히 터져서 사망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이 어르신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TV에서 본 그 정보가 제 목숨을 살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정확한 의학 정보가 생명을 구한다는 걸 실감했어요. 세 분의 사례에서 보듯이 전조 증상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정상적인 삶과 장애의 차이, 심하면 생과 사의 차이입니다. 박 어르신처럼 전조 증상을 무시하면 후유증이 남을 수 있고요. 김 어르신처럼 괜찮겠지 하고 넘기면 심각한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처럼 즉시 대응하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조 증상을 알아차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원칙, 무조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조금 지켜보자, 좀 쉬면 나아지겠지, 병원 가기 민망한데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증상 시작 후 3시간, 늦어도 4시간 30분입니다. 이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혈전용 해제 TPA를 맞거나 혈전 제거술을 받으면 막힌 혈관을 뚫어서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증상 발견하고 119 부르고 병원 도착하고 검사하고 치료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1분 1초가 아까운 겁니다. 망설이는 시간에 190만 개의 뇌세포가 죽어갑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럼 119에 전화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자가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어졌습니다. 또는 말을 못합니다. 얼굴이 돌아갔습니다. 뇌졸중 같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뇌졸중 같다는 말을 꼭 해주셔야 해요. 그래야 119 상황실에서 뇌졸중 대응 시스템을 가동해서 가장 가까운 뇌졸중 전문센터로 빠르게 이송합니다. 두 번째 원칙, 환자를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쓰러진 환자를 일으켜 세우거나 엎거나 억지로 걷게 하면 안 됩니다. 뇌압이 더 올라가거나 뇌출혈이 악화될 수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눕혀두세요. 단 고개는 옆으로 돌려주세요. 구토가 나올 수 있는데 토사물이 기도로 들어가면 질식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원칙, 아무것도 먹이지 마세요. 물도 약도 아무것도 주시면 안 됩니다.
뇌졸중 환자는 삼키는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먹다가 사례가 들리면 흡인성 폐렴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병원 가서 응급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 금식 상태가 아니면 수술을 못합니다. 혈압약을 평소에 드시던 분이라도 이 순간만큼은 드리지 마세요. 뇌졸중 급성기에는 혈압을 함부로 낮추면 오히려 뇌 손상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네 번째 원칙, 증상 시작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병원 도착하면 의료진이 제일 먼저 묻는 게 언제부터 이 증상이 시작됐나요? 입니다. 이게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거든요. 아침 8시 30분쯤 말을 못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만약 자다가 깨어나서 발견했다면 마지막으로 정상이었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젯밤 11시에 주무시기 전에는 괜찮으셨는데 오늘 아침 7시에 깨어나 보니 이상했어요. 이렇게요. 다섯 번째 원칙, 평소 복용하는 약 리스트를 준비하세요. 특히 항응고제, 항열소판제 같은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약을 드시는 분은 뇌출혈 위험이 높아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약 봉지나 약 이름이 적힌 메모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손발끝을 따거나 침을 놓으면 안 됩니다. 옛날 민간요법으로 손끝을 바늘로 따면 뇌졸중이 낫는다는 속설이 있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아무 효과도 없고 오히려 시간만 지체돼요. 침이나 부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가는 시간을 늦춰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위험한 행동이에요. 두 번째, 119 말고 직접 차로 가면 안 됩니다. 119 부르면 시간 걸리니까 우리 차로 빨리 가자 이러시는 분들 있는데요. 절대 안 됩니다. 119 구급차는 병원에 미리 연락해서 응급실이 준비하고 기다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는 중에도 응급처치를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일반 차로 가면 응급실 대기실에서 또 기다려야 해요. 결과적으로 119가 훨씬 빠릅니다. 세 번째, 증상이 좀 나아졌다고 병원 안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실수예요. 아까는 팔에 힘이 없었는데 지금은 괜찮네? 그럼 병원 안 가도 되겠다. 절대 안 됩니다. 증상이 사라졌다는 건 TIA였다는 뜻이고 곧 큰 뇌졸중이 온다는 경고예요. 증상이 나아져도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전조증상과 응급대처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애초에 뇌졸중이 안 오게 예방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뇌졸중을 예방하는 과학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방법, 혈압 관리가 생명입니다. 뇌졸중 원인의 1위가 바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혈관벽을 손상시켜서 뇌경색과 뇌출혈 둘 다 일으켜요. 목표 혈압은 120에 80 mmHg 이하입니다. 이미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140에 90 mmHg 이하로 유지하셔야 해요. 혈압약은 절대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혈압이 좀 낮게 나왔네? 약 안 먹어도 되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혈압약은 매일 일정하게 드셔야 혈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혈압계 하나 꼭 마련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고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뒤에 측정하시면 됩니다. 혈압 수첩에 기록해 두시면 병원 갈 때 아주 유용합니다. 두 번째 예방법, 당뇨병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당뇨병은 혈관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병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에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기고 플라크가 쌓여서 뇌경색 위험이 2배에서 4배 높아져요. 목표 혈당은 공복 100mg/dl 이하, 식후 2시간 140mg/dl 이하, 당화 혈색소는 6.5% 이하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혈당 측정을 습관화하시고 단 음식과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셔야 해요. 특히 흰쌀밥, 흰빵, 면류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니까 잡곡밥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예방법, 콜레스테롤을 관리하세요. 고지혈증,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에 플라크가 쌓입니다. 이게 떨어져 나가면 뇌혈관을 막아요. 목표 수치는 총 콜레스테롤 200mg/dl 이하, LDL 콜레스테롤 100mg/dl 이하, 중성지방 150mg/dl 이하입니다.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동물성 지방을 줄이고요. 대신 등푸른 생선 고등어, 삼치, 꽁치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생선을 드세요. 네 번째 예방법, 금연은 선택이 아닙니다. 담배는 뇌졸중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담배 속 니코틴과 일산화탄소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혈전이 생기기 쉽게 만들어요. 평생 피웠는데 이제 와서 끊어봤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담배를 끊으면 2년 안에 뇌졸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5년 후에는 비흡연자와 비슷해집니다. 지금 당장 끊으세요. 보건소에 가시면 금연 클리닉에서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5번째 예방법, 술은 하루 한 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과음은 혈압을 올리고 부정맥을 일으키고 뇌출혈 위험을 높입니다. 적정 음주량은 남성 기준 하루 소주 2잔 이하, 여성은 1잔 이하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마시는 게 제일 좋아요. 소주 한 잔은 혈액순환에 좋다는 말 다 옛날 얘기입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술은 조금이라도 해롭습니다. 6번째 예방법,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을 개선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목표는 일주일에 150분, 하루 30분씩 5일 정도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이야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합니다. 단, 갑자기 무리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위험하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하세요. 10분 걷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7번째 예방법, 짠 음식을 줄이세요. 소금,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는 주범입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 티스푼 1개 이하가 목표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10에서 12g을 먹습니다. 2배가 넘게 먹는 거죠. 국물 요리, 찌개, 국, 라면을 줄이시고 김치도 덜 짜게 담그세요. 외식할 때는 싱겁게 해주세요 요청하시고요. 간장 대신 레몬즙, 식초로 간을 맞추시면 나트륨을 줄일 수 있습니다. 8번째 예방법,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명상, 요가, 취미활동, 친구와의 대화 등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좋아하는 일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9번째 예방법,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 부족은 혈압을 올리고 혈당 조절을 방해하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하루 7, 8시간 자는 게 이상적이에요. 잠이 안 오신다고 술을 드시면 안 되고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시는 것도 수면을 방해하니까 1시간 전에는 끄세요. 10번째 예방법, 심방세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세요. 심방세동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인데 뇌졸중 위험을 5배 높입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불규칙하게 뛴다, 맥박이 건너뛴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꼭 병원에서 심전도 검사를 받으세요. 심방세동이 있으면 항응고제를 먹어야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뇌졸중 예방에 좋고 어떤 음식이 나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졸중 예방에 좋은 환상의 음식들. 첫 번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참치, 연어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전을 예방하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일주일에 2-3번 드시면 뇌졸중 위험이 30% 이상 감소합니다. 구워서 드시거나 조림으로 드세요. 튀기면 좋은 성분이 파괴됩니다. 두 번째,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상추 같은 녹색 채소에는 엽산, 칼륨, 마그네슘,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요. 하루 2-3가지 색깔의 채소를 한 접시 이상 드세요. 세 번째, 베리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혈관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하루 한 줌 약 100g 정도 드시면 좋아요. 네 번째,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자세는 비타민 E, 마그네슘,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특히 호두는 뇌 모양과 비슷하게 생긴 것처럼 뇌 건강에 특효예요. 하루 한 줌 약 30g, 7, 8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수 있어요. 5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혈관벽을 보호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지니까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스프로 드세요. 하루 토마토 한두 개 정도가 좋습니다. 6번째,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혈압을 낮추고 혈전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을 개선합니다. 생마늘을 하루 한두 쪽 먹거나 요리에 듬뿍 넣어 드세요. 7번째,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보리, 잡곡밥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해 줍니다. 흰 쌀밥 대신 잡곡밥으로 바꾸세요. 8번째, 녹차입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혈관을 보호하고 혈압을 낮추고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하루 2-3잔 드시면 좋아요. 단,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은 오후에는 피하세요. 절대 피해야 할 뇌졸중 위험 음식들. 첫 번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육포에는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발암물질인 아질산염도 들어있어요. 가공육을 많이 먹으면 뇌졸중 위험이 40% 이상 높아집니다. 가능하면 아예 안 드시는 게 좋고 정 먹고 싶으시면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제한하세요. 두 번째, 라면과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라면 한 개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2000mg이 넘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2배가 넘는 거예요. 그리고 트랜스지방도 많아서 혈관 건강에 최악입니다. 라면은 비상식량으로만 생각하세요. 세 번째, 튀김과 기름진 음식입니다. 치킨, 탕수육, 튀김, 도넛 같은 음식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가득합니다. 이런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혈관에 플라크를 쌓이게 만들어요.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드세요. 네 번째, 단 음식과 음료입니다. 케이크, 과자, 탄산음료, 주스에는 설탕이 엄청 많습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중성지방을 증가시키고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요. 특히 탄산음료는 액상당폭탄입니다. 콜라 한 캔에 각설탕 10개 분량이 들어있어요. 차라리 과일을 직접 먹거나 물을 마시세요. 5번째, 짠 음식입니다. 젓갈, 장아찌, 짠 김치, 짠 국물 요리는 나트륨 폭탄입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직접적으로 올려서 뇌졸중 위험을 높여요. 국물은 건더기만 드시고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드세요. 혹시 이미 뇌졸중을 경험하신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예요. 또는 가족 중에 뇌졸중 환자가 있으신 분들도요. 그분들을 위해서 재활과 재발 방지에 대해서도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뇌졸중 후 재발률은 정말 높습니다. 첫 뇌졸중 후 5년 내 재발률이 약 30에서 40%입니다. 3명 중 1명은 또 뇌졸중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발할 때는 첫 번째보다 더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재발 방지 첫 번째 원칙, 약을 절대 임의로 끊지 마세요. 뇌졸중 후에는 항혈소판제,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또는 항응고제와 파린, 새로운 경구용 항응고제를 평생 드셔야 합니다. 요즘 컨디션이 좋은데 약을 계속 먹어야 하나? 이러시면 안 돼요. 약을 끊으면 재발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 없이 절대 약을 끊거나 줄이지 마세요. 재발 방지 두 번째 원칙, 정기 검진을 꼭 받으세요. 뇌졸중 후에는 3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심전도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뇌 MRI나 경동맥 초음파로 혈관 상태를 확인하세요. 괜찮은 것 같은데 굳이 하시면 안 됩니다. 증상이 없어도 혈관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재발 방지 세 번째 원칙, 재활치료를 꾸준히 하세요. 뇌졸중 후 마비나 장애가 남았다면 재활치료가 생명입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무슨 재활이야? 그냥 누워있지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재활은 발병 후 3개월이 골든타임이지만 그 이후에도 꾸준히 하면 계속 좋아집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를 병행하시면서 집에서도 매일 운동하세요.
한쪽 팔다리가 불편하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재발 방지 네 번째 원칙,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세요. 뇌졸중은 생활 습관병입니다. 담배, 술, 짠 음식, 기름진 음식, 운동 부족. 이런 나쁜 습관이 뇌졸중을 불러온 거예요. 한번 뇌졸중을 경험하셨다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지금이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재발 방지 다섯 번째 원칙, 전조 증상을 다시 배우세요. 뇌졸중을 경험하신 분들은 재발의 전조 증상을 더 예민하게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이 느낌 저번에 뇌졸중 왔을 때랑 비슷한데? 싶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재발은 첫 발병보다 더 빠르고 더 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주저하지 마시고 119를 부르세요. 자, 이제 환자분 가족들을 위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 중에 뇌졸중 고위험군이 계신 분들 꼭 들어주세요. 첫 번째, 고위험군 가족의 전조 증상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세요. 부모님이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FAST 테스트를 해보세요. 어머니, 이 하고 웃어보세요. 아버지, 두 팔 쭉 뻗어보세요. 이 문장 따라 해보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라면 매일 전화로 목소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말이 어눌하거나 이상하면 바로 찾아가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응급 연락망을 미리 만들어 두세요. 냉장고에 응급 연락처 스티커를 붙여 두세요. 119, 가까운 가족 연락처, 주치의 연락처, 복용 중인 약 리스트를 적어 두는 거예요. 혹시 어르신이 혼자 계실 때 뇌졸중이 오면 구급대원들이 이 정보를 보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까운 뇌졸중 센터를 미리 알아두세요. 뇌졸중은 일반 병원이 아니라 뇌졸중 집중치료실이 있는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뇌졸중 센터가 어디인지 미리 찾아두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아무 데나 가게 되거든요. 네 번째, 어르신의 약 관리를 도와드리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약을 깜빡하고 안 드시거나 헷갈려서 잘못 드세요. 약 케이스를 사드리고 요일별로 정리해드리고 알람을 맞춰드리세요. 또는 약 배달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약사님이 복약 상담도 해주십니다. 다섯 번째, 정기검진에 함께 가주세요. 어르신들은 병원 가는 걸 귀찮아 하시거나 혼자 가셨다가 의사 선생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가능하면 함께 가서 의사 선생님 설명을 같이 듣고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세요. 검사 결과도 함께 확인하시고요. 여섯 번째, 뇌졸중 예방 교육을 함께 받으세요. 보건소나 병원에서 하는 뇌졸중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세요. 가족이 함께 배우면 실천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혼자 계실 때 전조 증상이 오면 본인이 직접 119를 부를 수 있도록 연습도 시켜드리세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뇌졸중 상식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상식 1. 뇌졸중은 겨울에만 온다? 아닙니다. 겨울에 혈관이 수축해서 뇌졸중이 더 많이 오는 건 맞지만 여름에도 충분히 올 수 있어요. 특히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려서 탈수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내내 조심하셔야 해요. 여름에는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가 좋습니다. 잘못된 상식 2. 뇌졸중은 나이 든 사람만 걸린다?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많을수록 위험이 높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30대, 40대 젊은 뇌졸중 환자도 늘고 있어요. 스트레스, 수면 부족, 흡연, 과음, 운동 부족, 비만, 이런 나쁜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젊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잘못된 상식 3. 혈압이 높으면 뇌졸중이 오니까 혈압을 급하게 낮춰야 한다? 절대 아닙니다. 혈압을 갑자기 확 낮추면 오히려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서 위험합니다. 혈압은 천천히 꾸준히 낮춰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한 약을 매일 규칙적으로 드시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시면서 조금씩 낮추는 게 정답입니다. 잘못된 상식 4.
뇌졸중 오면 손발 끝을 바늘로 따면 낫는다. 완전히 잘못된 민간요법입니다. 손발 끝을 따는 건 아무 효과도 없고 오히려 시간만 지체해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소독 안 된 바늘로 따면 감염 위험도 있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잘못된 상식 5. 아스피린을 미리 먹으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아스피린은 혈전을 예방하는 약이 맞지만 의사 처방 없이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뇌출혈 위험이 있는 분은 아스피린을 먹으면 오히려 출혈이 심해질 수 있어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잘못된 상식 6. MRI나 CT를 찍으면 뇌졸중을 미리 알 수 있다.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MRI나 CT로 혈관 상태, 뇌경색의 흔적, 동맥류 등을 미리 발견할 수 있어요. 특히 뇌혈관 MRA 검사는 막힐 위험이 있는 혈관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상식 7. 한번 뇌졸중이 오면 평생 장애인으로 산다? 아닙니다. 골든타임 내에 치료받고 재활을 열심히 하시면 상당 부분 회복하실 수 있어요. 특히 경미한 뇌졸중은 거의 완전히 회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 포인트 1. FAST를 기억하세요. F. 페이스, 얼굴,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입꼬리가 돌아감. A. 암, 팔, 한쪽 팔에 힘이 없거나 저절로 떨어짐. S. 스피치, 언어, 말이 어눌하거나 단어가 생각 안 남. T. 타임, 시간, 위 증상 중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119. 이 네 글자만 기억하셔도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2. 골든타임 3시간을 사수하세요. 증상 시작 후 3시간 이내, 늦어도 4시간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조금 지켜보자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망설이는 1분에 190만 개의 뇌세포가 죽어갑니다. 핵심 포인트 3. 전조 증상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어도 그건 TIA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TIA는 48시간 이내에 큰 뇌졸중이 올 확률이 20%입니다. 증상이 사라져도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핵심 포인트 4. 예방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하시고요.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스트레스 관리.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뇌졸중 위험을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5. 가족의 관심이 생명을 구합니다. 부모님, 배우자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해 주세요. 함께 건강검진 가시고 약 복용 도와드리고 생활습관 개선을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사랑하는 가족을 뇌졸중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뇌졸중은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전조 증상을 알고 빨리 대응하고 평소에 예방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나이가 아니라 지식과 실천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운 내용 꼭 실천하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특히 부모님,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꼭 보여드리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지금처럼 건강하게 가족들과 함께 웃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재산입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건강을 위한 FAST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정말 소중한 정보라고 생각되시면 좋아요와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부모님, 가족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여러분 모두 뇌졸중 없는 건강한 삶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